이걸 따라하는 위조 상품도 같이 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현재 얼마만큼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24년도 OECD에서 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이제 K 브랜드 제품에 대한 그 위조 상품 유통 규모가 약 11조 원인 것으로 이제 추산된 적이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연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기업들의 매출 손실도 네. 약 7조 원, 일자리 감소도 14,000개, 그리고 이제 법인세 감소에 따른 정부의 세수 손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게 1조 한 8천억 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피해도 이제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부가적으로 해서 이제 해외 또 최근에 그런 K브랜드 관련 위조 상품도 굉장히 정교하게 제작이 되면서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 자체도 어떤 게 진짜 K브랜드 제품인지 구별조차 하기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이제 큰 규모로 갔을 때는 K브랜드 전체에 대한 이제 신뢰도도 위협받을 수 있는 좀 이제 그런 위험성도 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면 단순히 이 기업의 매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또 뭐 세수 감소에도 직격탄을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자, 기업들이 이 위조 브랜드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어려움을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가 아니고 해외 현지에서 그런 이제 위조 상품 유통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되면 아무리 현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관들을 활용을 해서 조사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위조 상품 유통 경로라든가 어떤 생산 뭐 거점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예. 또한 어렵사리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그 현지 당국의 예를 들어 수사나 단속 이런 부분을 요청하더라도 현지 정부는 아무래도 자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온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그러니까 민사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도.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액 자체가 변호사 비용만큼도 나오지 않는 이런 그렇군요. 정도로 굉장히 좀 낮게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예. 실제 이제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 자체가 기업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네.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원해오던 부분을 좀 뛰어넘어서서 정부가 직접 상표권자로 이제 플레이어로 이제 뛰겠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정부 인증 제도입니다. K 브랜드 정부 인증 제도 어떤 제도인가요? 말 그대로 네. K 브랜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네. 가장 핵심은 이제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K 브랜드 위조 제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과 함께 나서겠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착안을 해서 먼저 정부 차원에서 K 브랜드 정품임을 인증하는 이제 국가 인증 상표를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상표를 저희 개발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그 개발한 상표를 저희가 이제 주요 수출국을 비롯해서 위조 상품 유통이 빈발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 70개국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국가의 그 상표를 해외에 있는 그 국가에 직접 이제 등록을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기업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상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예. 해외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이 인증 상표를 부착하면은 나중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정부에 사용 신청을 하시고 예. 저희가 사용 허락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런 구조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실제로 해외에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위조 상품 유통을 억제하는 효과를 이제 저희가 거두기 위해서는 정품 인증 기술이 좀 여기 부분에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국가 인증 상표에 그 한국조폐공사라든지 네. 우리 그 주요 보안 기술을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계십니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위조 상품 유통을 차단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한 개발 이후에 한 70개 나라에 일단 등록을 하고 이 상표를 사용하는 건 또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고요. 예. 지금 인증 절차도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70개 나라에 인증 상표를 신청 등록한 이후에 절차들이 쭉 있네요. 네네네. 네. 인증 상표를 사용하고 신청과 허락을 받은 이후에 지식재산처가 정품 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또 정품 확인 결과를 모니터링한 이후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이제 바로 대응한다. 이 부분은 또 범정부 합동으로 네네네. 진행이 되는군요.
자, 국가 인증 상표를 이제 개발해서 기업들이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개별 기업의 그런 상표가 아니고 네. 국가를 대표하는 이제 상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공을 나름대로 많이 들이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한국적인 요소도 들어가야 되고 어떤 고유의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 개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그 개발을 완료하고 일단 먼저 해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상표권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네. 그 절차를 먼저 마무리한 이후에 해외 아까 말씀드린 70개국에 등록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인상적인 것은 사실 다른 나라들도 좀 이런 브랜드를 만든 나라들이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폐공사나 이런 나라들, 이런 그 기관들과 협의해서 좀 더 디지털 기술을 부착한다. 이런 게 굉장히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처음에 검토를 할 때 해외 사례를 당연히 이제 검토를 해봤을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시행을 해보고 조금 조용히 이제 묻어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봤더니 실제 그 표장을 해외에서 위조하거나 모방했을 경우에 실질적인 단속이라는 이런 부분과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착안한 게 우리나라의 제일 강점이 IT 기술. 네. 그리고 실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조폐공사라든지 우리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기술들이 해당 상표에 적용이 되고 해외에서 소비자들이 상표를 딱 예를 들어 지금 뭐 QR로 저희가 인식하는 것들은 많이 이제 알고 예. 계시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딱 촬영하게 되면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가품인 게 확인되면 유조 상품이 있다는 이제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한국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분 어느 지역에서 유조 상품이 돌고 있구나라는 거를 사후에 아날로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지금 저희가 영상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사시는 소비자들도 지금 보시는 저런 QR 방식으로 정품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덧붙여드리면은 네. 요즘에는 이제 QR은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 이런 인식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인식도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QR만 하게 되면은 저것도 쉽게 복제되는 거 아니야? 저거 가지고 되겠어? 이런 좀 우려를 낳을 수 있어서 해외 위조업자분들이 이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추가적인 보안 기술이 더 들어갑니다. 디지털 기술을 더 넣어서 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판별해 낼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이제 조폐공사나 관련 중소기업과 잘 협의해서 지금 반영할 예정이고 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도 우리 기업들이 좀 이제 수용 가능한 정도로 해서 적절한 수준을 현실화하는 부분도 지금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품 인증 기술이 도입이 되면 사실 그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거 혹시 기업들이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품 인증 기술이 제품에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그 기술이 들어가는 만큼의 제조업가 상승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 조폐공사나 관련 중소기업 협의를 해왔고 어느 정도 비용이 사실 싸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을 기업들이 감당할 부분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 조폐공사나 협의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하는 작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관련 비용도 정부 예산으로 저희가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마침 다행히 지난 이제 추경 때 35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표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표장을 사용함으로 해서 정품 인증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을 이제 추출하고자 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까지 이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업을 도입하고 싶어하는 그 기업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본인들 뭐 우리는 좀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자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을 적용받는 업종 회사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창안했던 부분은 말씀대로 일단은 현재 해외에서 유조 상품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분야에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은 분야까지 그렇죠, 이 상표를 그렇죠. 사용할 리가 네.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로 지금 제 각광을 많이 받는 부분이 K 소비재 쪽에 화장품, 네. 식품, 네. 의류,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K 엔터 쪽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굿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사용을 하실 것 같고 저희도 그분에 착안해서 이 제도 시행했을 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기업들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기업들이 관심이 없다면 아무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그래서 저희가 좀 수요조사도 해보고 사전에 의견 수렴을 좀 진행을 해봤고 다행히
반응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도 도입했을 때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이나 뭐 라면, 요즘 라면 같은 것도 이조 품목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이거 먹는 건데 이거 먹고 나서 배 아팠어. 그런데 이거 뭐 한국 사람 아니었네. 이러면 굉장히 더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품 인증과 함께 위조 상품이 유통되는 그런 부분들도 차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 이제 앵커님께 말씀드렸던 게 국가 인증 상표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 라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예, 예. 라면보다는 화장품 예로 들겠습니다. 예, 예. 화장품이 아무래도 나올 것 같으니까요. 화장품에 부착을 이제 해서 나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국가 인증 상표에 정품 인증 기술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이제 위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그런 아까 그 해외 소비자가 QR 같은 거로 촬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확인한 그런 데이터라든지 위조품으로 확인이 되면 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페이지를 설계를 할 거거든요. 스마트폰 상에서 네, 바로. 네. 그런 정보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저희 정부나 이제 조평공사 측 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위조 제품이 유통되고 있구나라는 부분 특정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시스템만 가지고 다 확인이 되면 좋겠지만 추가적인 오프라인상의 조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 지식자산처에 보면 해외 주요 그 10개소, 8개국 10개소에 그런 해외 지식재단 센터라고 해서 그 우리 현재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직접 찾아가서 추가적인 실태 조사해서 관련 증거를 보강을 할 거고요. 그렇게 종합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면은 정부가 권리자인 게 국가인증 상표니까 네. 권리가 침해받았다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해외 형지 정부에 수사나 단속, 그다음에 세관에서 수출돼서 나갔을 때 통관 보류 조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범정부 합동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개별 기업 대응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기업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배상액이 피해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배상을 받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이런 부분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나라 대 나라의 어떤 그런 관계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군요. 네, 약간 부연 설명드리자면 기업은 종전대로 민사상의 대응은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민사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한다는 건 조금 모양이 안 나올 테니까 행정이라든가 외교 라인, 통상 쪽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뒤에서 지원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매개체가 되는 게 국가인증 상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K 브랜드 인증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남은 기간 동안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증 상표를 성공적으로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일단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 역시 이게 한국의 K 브랜드를 대표하는 상표구나. 요걸 많이 또 찍어보고 정가품인지 확인해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저희가 일단 먼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적인 디자인이 잘 가미된 일단 상표 개발을 6월 말까지 끝내는 게 일단 현재로서 저희 목표고요. 그리고 국내 등록까지 끝낼 겁니다. 그리고 그 관련 아까 정품 인증 기술이 적용돼 있는 그 기술뿐만 아니고 기술하고 같이 연동이 돼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IT 시스템. 그 개발을 7월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거고요. 또 7월 내에 참여 기업주 모집하고 관련 홍보 콘텐츠를 일단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7월까지 준비하고 나서 저희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K 브랜드가 잘 나와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또 외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이 브랜드를 딱 봤을 때 이건 정품이네. 라는 확신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 안착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저희가 저희가 바라는 바는 이제 이런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이 돼서 우리 수출 기업,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이런 위조 상품에 대응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폭 줄이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소비자 입장에서도 항상 의심을 하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인증 상품에 부착이 되면 안심하고 K 브랜드 정품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면 K 브랜드 자체에 대한 해외 소비자들의 신뢰, 국격이 향상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효과가 꼭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디지털 기술까지 접목이 되기 때문에 또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디지털 또 다음 좀 세대로 넘어가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면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잘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어떤 정책을 하면서 세계 최초다 뭐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거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조폐공사라든지 이런 관련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참에 정부에서 정책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같이 접목을 해서 해외에 나가는 이런 이제 정책, 그러니까 우리 인증 상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도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감사에 저희가 보답하게 이 정책을 꼭 성공시켜야 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꼭 관련 그 분들에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